여기까지 했습니다. 那个小店就在我家胡同口，我老去那儿买东西，跟他们都半熟脸了。半熟脸，거의 절반 어느 정도 낯이 있다. 요거죠. 半熟脸. 按理说应该好说话, 好说话. 그냥 说话인데 앞에다 好를 붙으면은 좀 쉽게 말이 얘기가 잘 될 줄 알았다. 没想到 내가 이렇게 될 줄 생각 못했다죠. 자, 뒷부분 볼게요. 现在买什么东西都得留一手입니다. 留一手 이게 뭐냐면은 한 손을 남겨두다죠. 留는 남기다, 一手는 한 손인데 어떤 뭔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비법이나 중요한 것은 남겨두다. 혹시 나중을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손을 남겨두다라는 뜻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래도 뭔가 나중을 생각해서 뭔가를 좀 남겨둬야 된다. 근데 아까 요 전에 얘기가 영수증도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영수증 정도는 나중에도 반품할 때나 환불할 때 필요하니까 그때 남겨둬야지. 이런 표현으로 이 뜻이 그 뜻으로 말한 거예요. 现在买什么东西 지금 뭘 사든 간에 어쨌든 뒷일을 생각해서 뭔가 하나는 남겨놔야 된다. 留一手. 发票可不能不要. 자, 영수증을 안 받으면 안 되지. 万一有什么问题,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은 那些票什么的就能派上用场了. 그 영수증 같은 거. 지금 제 목소리 잘 나가고 있어요? 마이크가 꺼졌다 켜졌다 하네. 제 이쪽에서는 자꾸. 괜찮으세요? 오디오 왜 이러지?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잘 들려요. 자, 계속 할게요. 那些票什么的, 그 표나 영수증 같은 거는 나중에 쓸모가 있다. 派上用场. 용창은 쓰는 장소잖아요. 派는 보내다. 그러니까 쓰이는 장소가 반드시 있다. 요 표현을 한 거예요. 那些票什么的就能派上用场了. 자, 그다음에 吃 요거는 吃一堑长一智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吃一堑长一智. 이게 뭐냐면은 한번 실패하거나 좌절을 겪으면 그만큼 지혜가 생긴다 라는 표현이에요. 堑 요건 원래는 그 우리가 교통에 이제 교통 통제하려고 도랑을 이제 만들잖아요. 그 도랑이거든요. 원래는 치엔이. 근데 좌절이나 실패할 때도 요 치엔을 도랑이나 가다가 도랑에 빠져서 뭐 넘어지다 이런 뜻으로 치엔 하면은 실패하다, 좌절하다에 비유해서 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실패할 때마다 한 번 지혜가 생긴다 라는 표현을 중국에서 吃一堑长一智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你要实在气不过, 너 도무지 화를 가라앉힐 수가 없다면은 就告他们去, 그들을 아예 신고해버려. 要不你就按照上面的地址直接找厂家. 아니면은 그 라디오에 써 있는 그 주소를 따라서 직접 그 판매厂家 하면 제조사 찾아가봐. 厂家是哪个? 제조사 어느 회사 제품이니?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이번에 你看上面只写着广东生产. 너 이거 봐. 그냥 광동 생산이라고만 적혀 있어. 광동 那么大, 我上哪儿找去啊? 광동이 그렇게 큰데 내가 어디 가서 찾아? 네, 이건 쉽죠? 그다음에 算了,为这么个小玩意儿找东找西找的不值得. 됐어. 算了, 됐어. 为这么个小玩意儿, 이렇게 쪼매난 물건 하나 때문에 동找시找, 이거 동분서주예요. 동쪽에 찾고 서쪽에 찾고 한자 보면 동분서주 하는 거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 不值得. 要是再惹一肚子气, 여기 뭐냐면은 내가 그 제조사를 찾으려고 그렇게 헤매다가 또 이제 화가 가득 나면은 更划不来了. 그러면 더 손해다. 더 본전도 못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 得는 됐다. 算我倒霉吧. 내가 뭐 재수 없다고 치지 뭐. 算我倒霉吧. 네. 여기서도 그렇게 어려운 표현이 없죠. 划不来
화불라이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한 만큼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수시도 못 찾는다. 본전도 못 찾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那你这60块就打水漂了. 이게 打水漂가 뭐냐면은 원래 뜻은 물에다가 팔매질을 하다입니다. 작은 돌멩이나 뭔가를 이렇게 강에다가 던지는 그 놀이를 아이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 물에다가 팔매질을 하다인데 지금은 또 낭비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냥 허망 날렸네. 그러니까 팔매질 할 때 돌을 이렇게 허망 멀리 이렇게 던져서 날리잖아요. 그거랑 비유해서 60원은 그냥 너 허망 그냥 날렸구나. 打水漂了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不过你也是 근데 너도 참 家里又是录音机又是音响 근데 집에 너 뭐 녹음기도 있고 음향도 스피커도 있잖아. 근데 买什么收音机啊? 라디오는 왜 또 사니? 약간 좀 한 소리 한 거예요. 不过你也是 이것도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너도 있잖아. 너도 참 너무한다. 이럴 때 不过你也是家里又是录音机又是音响买什么收音机啊?收音机 이게 라디오입니다. 옛날에는 라디오 있지만 요즘은 라디오 사는 사람 파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자, 계속 그 표현입니다. 你看看现在谁还买收音机啊? 요즘에 누가 라디오를 사니? 你可真想一出是一出. 자, 이것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想一出 하나를 생각해내면은 是一出 그 하나를 또 행동으로 해낸다. 즉 굉장히 막 신중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뭐 생각하면 그냥 뭘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약간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바로 뭘 생각하면 바로 실천에 옮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좀 너무 생각 없이 즉흥적인 사람을 말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想一出是一出. 네, 그냥 뭔가 이거 사고 싶다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훅 사버리거나 좀 너무 가볍게 좀 질러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想一出是一出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我就图个方便 도는 뭔가를 의도하다, 뭔가를 필요로 하다. 方便은 편리하다죠. 나 좀 편리함을 찾으려고, 편리함이 필요해서. 听听新闻 뉴스를 듣거나 听听京戏 중국의 경극을 듣거나 可以走到哪儿带到哪儿 어디를 가면 그걸 라디오를 계속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想得挺好 생각해 아주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어. 좋을 줄 알았지. 네. 자, 그다음에 现在这些个体户啊 요즘 이런 个体户가 이게 한국어로 말하면 자영업자입니다. 개체호 중국어에서는 개체호라고 표현해요. 个体户 한국어의 자영업자입니다. 개인으로 이렇게 사업하는 뭐 물건 팔거나 장사하는 사람들. 요즘에 이런 자영업자들 있잖아. 我是真不敢去他们那儿买东西了. 나 진짜 이런 자영업자 사람들한테 가서 물건 사는 게 이제 좀 두렵다. 不知道什么时候就吃亏上当. 언제 어디서 손해를 보고 또 상당은 이게 좀 속임수입니다. 언제 내 속임수에 넘어가서 또 이렇게 당할지 모르니까. 네, 이런 표현입니다. 不知道什么时候就吃亏上当. 吃亏는 손해보다, 上当은 좀 속임수에 넘어가다 예요. 자, 그 다음에 可不 그러니까 말이야. 那些私人商店都是说的一套. 그런 개인 상점들은 다들 그냥 말 따로 做的一套. 말 따로 행동 따로야. 할 때 说的一套做的一套. 그러니까 말한 것이 한 세트고 하는 행동이 또 한 세트다. 즉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다. 팔 때는 막 이게 엄청 좋아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또 무슨 문제 생기면은 또 반품도 안 해주고 이런 거 판 적도 없다. 막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거 있잖아. 你买的时候他好话能跟你说一大车. 네가 그걸 살 때는 그가 좋은 말을 好话能跟你说一大车. 一大车는 한 무더기. 물건 살 때는 그 좋은 말을 그냥 한 무더기 가득 하고 可你要想退呀换呀 근데 만약에 내가退반품하거나 换呀 교환하려고 하면은 他就翻脸不认人了. 翻脸은 약간 좀 이거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지?
판리엔은 한자 그대로 보면 얼굴이 뒤집어지다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붉히다란 뜻입니다. 뭔가 서로 막 언성을 높이면서 막 이게 좀 싸우거나 이럴 때 판리엔. 부른rel라 하면은 아주 사람을 아주 그냥 무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막 나를 무시하면서 인정하지도 않는다. 자, 다음에 所以说 그래서 말인데 要买东西还得去国营商店. 그래서 말인데 물건을 사려면은 역시 国营商店 국영상점 뭐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상점을 国营商店이라고 합니다. 역시 국영상점에 가서 사야 돼. 上次我在王府井买的那双皮鞋 저번에 내가 왕푸징에서 산 그 가죽 구두 穿了半个月 반달 동안 신었다가 坏了拿去换 좀 고장 나서 내가 가서 바꾸려고 하니까 人家二话没说 그쪽 왕푸징에 거기 사람들이 두말 없이 아무 말도 안 하고 就给换了 바로 이제 교환해 줬어. 반달이나 신다가 가져갔는데도 교환해 줬다고 해요. 자, 그다음에 자,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行了 됐어, 老陈你别在这儿放马后炮了. 너 여기에서 뒷북치지 마. 放马后炮 이게 뒷북치다입니다. 내가 이미 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자기는 예전에 무슨 반품까지 했고 뭐 어쩌고 하면서 막 좋은 말 하니까 됐어, 너 여기서 뒷북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你别在这儿放马后炮了. 네. 자, 여기까지 오늘 대화문이에요. 우리 한번 오늘 부분만 다시 들어볼게요. 대본 보면서 한번 듣고 뒷부분 넘어가겠습니다. 现在买什么东西都得留一手，发票可不能不要，万一有什么问题，那些票什么的就能派上用场了。吃一堑长一智吧，你要实在气不过，就告他们去，要不你就按照上面的地址直接找厂家。厂家是哪个？你看，上面只写着广东生产，广东那么大，我上哪儿找去啊？算了，为这么个小玩意儿，东找西找的不值得。要是再惹一肚子气，更划不来了。得，算我倒霉吧。那你这60块钱就打水漂了。不过你也是，家里又是录音机又是音响，买什么收音机啊？你看看现在谁还买收音机啊？你可真想一出是一出。我就图个方便，听听新闻，听听京戏，可以走到哪儿带到哪儿，想得挺好。哎，现在这些个体户啊，我是真不敢去他们那儿买东西了，不知道什么时候就吃亏上当。可不，那些私人商店都是说的一套，做的一套。你买的时候，他好话能跟你说一大车，可你要想退呀换呀，他就翻脸不认人了。所以说，要买东西还得去国营商店。上次我在王府井买的那双皮鞋穿了半个月，坏了拿去换，人家二话没说就给换了。行了，老陈，你别在这放马后炮了。 네. 자, 여기까지 오늘 이 대화문 또 마무리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지난번 수업에서 우리 한번 그 힐링 중국어에 나온 回事가 있잖아요. 回事. 박성우 님이 지난번에 질문 주셨던 回事가 요거였죠. 回事의 回가 지난번에 回가 양사인가 우리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回가 여기에서는 양사가 아니에요. 그냥 回事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일 혹은 중요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게 한 개 단어예요. 그래서 当回事 땅은 여기다죠. 当回事 하면 아주 중요한 일로 여기다. 他会把你他不当回事였었나 저번에? 잠깐만요. 지난번에 힐링 중국어가 잠깐만요. 지난번에 힐링 중국어 문장이 뭐였지? 把自己当贵人一样尊重, 投资和宠爱, 世界才会把你当回事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귀인처럼 대하고 존중하고 투자하고 아껴야지 세상도 너를 중요하게 여긴다. 世界才会把你当回事라고 했죠. 世界才会把你当回事라는 여기에서 回事는 그냥 한 개 단어예요.
호의가 여기서 양사는 아니고 굳이 말을 한다면 호의가 돌아보다란 뜻이잖아요. 시, 그러니까 돌아볼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란 뜻으로 한 게 그냥 명사예요. 그래서 양사의 뜻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他不把我当回事 이러면은 여기서도 나를 이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어요. 当回事, 不当回事 이렇게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回事는 그냥 한 게 중요한 일,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호의는 양사가 아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지금까지 사자성어 대화문을 좀 많이 했잖아요. 오늘은 사자성어 안 갖고 왔어요. 그냥 일반 대화문입니다. 일반 대화문으로 듣기 연습할게요. 일반 대화문인데 요즘 중국어에서 새로 나온 표현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요즘 중국어에서 새로 나온 표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알아들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대화문입니다. 今天终于不用加班了，我们一块儿去商场里溜达溜达，放松一下怎么样？走起，我也正好想去买杯奶茶，最近感觉都快被工作榨干了。 자, 한 번 더 들을게요. 今天终于不用加班了，我们一块儿去商场里溜达溜达，放松一下怎么样？走起，我也正好想去买杯奶茶，最近感觉都快被工作榨干了。 자,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대략 뜻은 전달이 됐죠? 오늘 야근할 필요 없으니까 우리 같이 不用加班 좋습니다. 不用加班 야근할 필요가 없어 라고 했어요. 건의로 보자 스트레스 풀며 좋아요. 비슷하게 뜻은 나왔습니다. 리우다 리우다 좋아요. 리우다 리우다는 뭐 딱히 특별한 목적이 없이 그냥 이렇게 약간 그냥 아이 쇼핑이라고 하나요? 그냥 이렇게 보는 거. 좀 천천히 이렇게 그냥 뭐 다니는 걸 리우다 리우다라고 합니다. 자, 좋아요. 우리 대화문 어떤 대화문인지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오늘 겁니다. 今天终于不用加班了. 오늘 드디어 야근할 필요 없게 됐어. 보자, 지매님. 最近感觉都快被工作占了加分点. 占了加分点. 아, 마지막이 아쉬워요. 자, 볼게요. 그게 요즘 이 뒷부분에 잘 알아 못 들으신 게 그게 요즘에 나온 표현이거든요. 요즘 특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今天终于不用加班了. 오늘 드디어 야근할 필요 없게 됐다. 즉 지금까지 계속 며칠 동안 계속 야근을 했다는 뜻이죠. 我们一块儿去商场里溜达溜达. 우리 같이 쇼핑몰 가서 좀 이제 좀 돌아보자. 放松一下怎么样? 좀 이제 좀 긴장도 풀 겸 가서 돌아보자. 走起. 자, 走起 이게 뭐냐면은 상대방이 어떤 뭐뭐 하자 했을 때 그냥 바로 지금 당장 하자. 그래, 좋아. 이렇게 상대방이 어떤 건의에 좋아, 지금 바로 하자. 이럴 때 대답할 때 요즘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走起입니다. 走起, 지금 바로 행동하자. 지금 바로 하자. 라는 표현이에요. 옛날 같으면은 好啊,我们现在就去. 现在就去. 이렇게 말로 풀 때는 现在就去.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생략해서 走起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我也正好想去买杯奶茶. 나도 마침 밀크티 한 잔 사고 싶었는데 最近感觉都快被工作榨干了. 아, 走起가 상대방 여자 사람 이름인 줄 아셨구나. 走起 아니에요. 走起가 이제 그러자. 지금 당장 가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어떤 건의에 아주 흔쾌하게 바로 대답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은 最近感觉都快被工作榨干了. 짜가 이게 짜다잖아요. 짜즈 이게 그러니까 믹서기랑 이게 뭐 즙을 짤 때 짜즈라고 하잖아요. 짜가 이게 쥐어짜다란 뜻입니다. 뒤에 깐이 마르다잖아요. 쥐어짜서 말리다. 즉 일이 너무 요즘 정신없이 바빠갖고 다 막 그 일이 나를 쥐어짜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아주 지쳐있다는 뜻입니다.
被工作榨干了 하면은 조치에서 따왔나? 조치? 조치가 뭐죠? 중국어에서는 走起예요. 走起. 네, 走 가다. 지는 어떤 동작을 바로 시작하다 할 때 뒤에 이제 보호로 많이 쓰잖아요. 그걸 이제 두 개 결합해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走起. 지금 바로 하자. 자, 마지막 이 문구는 被工作榨干了. 다 일에 내 지금 다 쥐어 짜이는 느낌이야. 아주 지금 뭐 피곤하고 막 이게 정신적으로도 막 힘들고 이런 상황을 말할 때, 야, 最近都快被工作榨干了.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리우다는 이렇게 좀 돌아보다. 그리고 走起, 被工作榨干了. 이렇게 세 개의 표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요즘 한글에서 따가는 중국어가 있어요. 아, 좋지. 그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좋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진짜 거의 조치에서 따간 걸 수도 있겠네요. 중국어에도 요즘 막 이제 한국어 표현을 그대로 이렇게 비슷하게 발음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건 제가 찾아보지 못했네. 나중에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좋지, 그러네요.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今天终于不用加班了，我们一块儿去商场里溜达溜达，放松一下怎么样？走起，我也正好想去买杯奶茶，最近感觉都快被工作榨干了。 네, 자, 한 번 더 들을게요. 今天终于不用加班了，我们一块儿去商场里溜达溜达，放松一下怎么样？走起，我也正好想去买杯奶茶，最近感觉都快被工作榨干了。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맞는 것 같네요. 在韩语中走起的表达方式取决于语境如果是表示出发 가자, 갑시다 할 때 좋지. 走吧, 走起, 走起. 오, 맞아요. 走起的韩语发音 한국어에 맞아요. 좋지에서 잠깐만요. 가자, 走吧, 走起. 지금 잘 확실하게 이게 그거라는 아직 그거는 제가 못 찾았네요. 나중에 이제 제가 찾아보고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그냥 한국어의 가사는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 쪼바라고 뭐 이런 글은 있는데 조금 나중에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지. 자, 두 번째 대화문이에요. 두 번째 대화문 나갑니다. 看你最近身材变好了好多，是偷偷去健身房卷我们了吗？没有啦，就是跟着网上的健身博主跳操，感觉暴汗真的很解压。 자, 한 번 더 들을게요. 看你最近身材变好了好多，是偷偷去健身房卷我们了吗？没有啦，就是跟着网上的健身博主跳操，感觉暴汗真的很解压。 자, 요 대화는 뭐라고 했을까요? 헬스장, 헬스장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몸매 얘기에다가 헬스장. 요새 몸매가 좋아지지 않는데 헬스 다니냐? 아니 인터넷에서 홈트. 좋아요. 여기에도 요즘 중국인들이 쓰는 인터넷 용어가 또 나왔어요. 보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일상 대화문은 내용은 비슷하게 이제 알아듣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요즘 사람들이 쓰는 표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볼게요. 자, 이겁니다. 看你最近身材变好了很多好多是偷偷去健身房卷我们了吗？没有啦，就是跟着网上的健身博主跳操，感觉暴汗真的很解压 라고 했습니다. 자, 看你最近身材变好了很多너 요즘 몸매 완전 좋아진 것 같네. 是偷偷去健身房卷我们了吗? 자, 몰래 헬스장 가서 卷我们了吗? 이게 무슨 뜻일까요? 卷我们. 卷은 이게 뭐냐면은 중국에서 요것도 몇 년 전에 나온 이제 신조어입니다. 卷이 원래 이게 말다예요. 말다. 제가 예전에 수업에서 이거 한두 번 설명드렸던 적 있는 것 같은데 卷이 뭐냐면은 이게 내부 경쟁이 심하다. 그러니까 자원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막 그 내부의 경쟁이 막 치열해지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경쟁. 자원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사람이 100명이 모여서 그걸 다 서로 자기가 가지겠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의미가 없는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 없는 경쟁 속에서 사람들이 막 지쳐가고 그럴 때 내이주연이란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앞에 내이를 붙여서. 그러니까 내이주연 하면은 이제 자원은 딱 한정돼 있는데 사람들이 막 뭐 회사 내이든 뭐든 중국 내에서도 막 그렇고 막 내부 경쟁이 심해져서 사람들이 지치고 막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막 힘들어하고 이럴 상황을 요즘 많이 표현해서 내이주연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주연은 뭐냐면은 네가 몰래 헬스장 가서 우리가 너보다 점점 더 뒤처지게 하는 거니,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是偷偷去健身房卷我们了吗? 그러니까 우리 서로 경쟁 속에서 우리를 점점 더 밀쳐낸 거니? 그러니까 너만 이제 몸매가 좋아지고 우리는 너한테 점점 더 뒤처진 거니? 이런 표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卷我们. 네. 요 직역을 하면 우리를 말아버리다잖아요. 주에는 원래 말다죠. 근데 그 아주 몸매가 너 혼자 뛰어나게 돼서 우리는 아주 더 멀리 아주 뒤처졌네, 이런 표현이에요. 没有啊, 그런 적 아니야. 그게 아니야. 就是跟着网上的健身博主, 인터넷의 그 인플루언서, 운동 인플루언서를 따라서 그냥 跳操, 좀 이게 막 뛰는 그 운동을 했을 뿐이야. 感觉暴汗真的很解压. 暴汗, 땀을 많이 흘리다. 폭한. 한자 보면 폭한이죠. 땀을 많이 흘리다. 暴汗 真的 진짜 很解压. 解压가 스트레스를 풀다입니다. 네. 그래서 感觉暴汗真的很解压. 卷我们 요거는 상대방이 혼자서 엄청 노력해서 자기 실력을 끌어올려서 우리를 더 밀쳐내다. 그러니까 안목 속에서 나를 더 밑으로 떨어뜨리다 할 때 卷我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몇 년 전부터 나온 표현이에요. 자,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看你最近身材变好了好多，是偷偷去健身房卷我们了吗？没有啦，就是跟着网上的健身博主跳操，感觉暴汗真的很解压。看你最近身材变好了好多，是偷偷去健身房卷我们了吗？没有啦，就是跟着网上的健身博主跳操，感觉暴汗真的很解压。 네. 자, 세 번째 대화문, 이번에도 일상 대화문입니다. 中午吃啥好呢？我又陷入选择困难症了，你有什么推荐的吗？别点那家了，上次我吃他家外卖，感觉味道一般，有点踩雷。 자, 한 번 더 나갈게요. 中午吃啥好呢？我又陷入选择困难症了，你有什么推荐的吗？别点那家了，上次我吃他家外卖，感觉味道一般，有点踩雷。 자,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 얘기를 하는 거죠. 메뉴 선택장에 있다고. 오, 좋아요. 뭐 먹으면 좋은지. 选择困难症이라고 했죠. 선택 결정장애. 한국에서는 결정장애. 추천할 음식 있냐? 맞아요. 그 표현도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이번 대화문은 이런 겁니다. 中午吃啥好呢? 점심에 뭘 먹으면 좋을까? 我又陷入选择困难症了. 남자가 전에 배달시켜 먹은 거는 보통이었다. 마지막 말이 뭔지. 마지막 말 그게 중요해요. 我又陷入 빠지다. 陷入가 빠지다입니다. 选择困难症 선택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말하면 결정장애. 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아주 쉬운 결정도 쉽게 못하고 계속 고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选择困难症이라고 합니다. 결정장애, 한국어에서는 결정장애라고 하나요? 선택장애? 결정장애? 네, 选择困难症, 중국어에서는 선택 곤란증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你有什么推荐的吗? 너 좀 추천할 거 있니? 别点那家了. 그 집안, 그 가게는 하지 마. 주문하지 마. 上次我吃的他家外卖感觉味道一般. 지난번에 내가 그 집에 그 가게에 음식을 주문해서 먹었는데 味道一般. 맛이 그냥 보통이었어. 有点踩雷라고 했습니다. 踩는 밟다잖아요. 레이는 이게 지뢰예요. 지뢰. 띠레이를 지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레이라고 해서 차이레 하면 지뢰를 밟았다. 즉 조금 망했다, 실패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보통 배달 음식은 대부분 다 맛있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한번 이제 맛이 없으면은 진짜 지뢰 밟았네. 차이레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요디엔 차이레 하면 좀 망했어. 그때 맛이 없어서 이런 뜻이에요. 결정장애라고 하는 뜻하네요. 한국어에서는 결정장애죠. 맞아요. 중국에서는 선택곤란증, 选择困难症 거기에 빠지다, 陷入라고 합니다. 陷入选择困难症了。你有什么推荐的吗？哎呀，别点那家了。上次我吃的他家外卖，感觉味道一般，有点踩雷。 뭔가 내가 한 선택이 좀 망했을 때, 아주 별로였을 때, 踩雷 지뢰를 밟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中午吃啥好呢？我又陷入选择困难症了，你有什么推荐的吗？别点那家了，上次我吃他家外卖，感觉味道一般，有点踩雷。中午吃啥好呢？我又陷入选择困难症了，你有什么推荐的吗？别点那家了，上次我吃他家外卖，感觉味道一般，有点踩雷。 네, 有点踩雷. 有点踩雷입니다. 자, 네 번째 대화 한번 볼게요. 你周末有啥安排不？要是没事儿，咱们可以去看那个新上的电影。我本来想宅家刷剧的，不过你一说，我又心动了。快看看票。 한 번 더. 你周末有啥安排不？要是没事儿，咱们可以去看那个新上的电影。我本来想宅家刷剧的，不过你一说，我又心动了。快看看票。 네, 뭐라고 했을까요? 你周末有啥安排? 좋아요. 남자의 첫 번째 말이 잘 안 들렸구나. 한번 다시 드릴게요. 한번 다시 잘 들어보세요. 어쨌든 주말에 무슨 계획이 있냐? 주말 얘기를 한 거예요. 너가 그리 말하니 마음이 동하네. 표 사야겠다. 你周末有啥安排不？要是没事儿，咱们可以去看那个新上的电影。我本来想宅家刷剧的，不过你一说，我又心动了。快看看票。 여자가 주말에 일이 없으면 새로 나온 영화 보러 가자. 좋아요, 좋아요. 자, 볼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你周末有啥安排不? 너 주말에 무슨 다른 계획이 있어? 입니다. 你周末有啥安排不?要是没事儿, 만약에 다른 일이 없다면 咱们可以去看那个新上的电影. 우리 가서 새로 이번에 개봉한 영화를 볼까? 네, 이렇게 물어봐. 咱们可以去看那个新上的电影. 남자가 한 말이 이거예요. 我本来想宅家刷剧的.宅家는 집에 콕 박혀있다. 그냥 집에 방콕하다. 자이가 집이잖아요. 원래 주택이라는 택이잖아요. 근데 여기 자이자 하면은 또 요즘 동사로 쓴 이것도 몇 년 전에 나온 표현인데 자이자 하면은 그냥 집에만 콕 박혀 있다. 그래서 방콕녀, 방콕남 할 때 자이뉘, 자이난이란 표현도 쓰잖아요. 집에만 콕 박혀 있는 남자를 자이난, 집에만 계속 있는 방콕녀를 자이뉘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자이자 집에서 그냥 슈아쥐 그냥 드라마를 그냥 몰아서 보려고 했는데 슈아는 원래 쓸다잖아요. 슈아도 원래는 옛날에 8, 90년대는 그 솔로 그냥 바닥을 쓸어 닦다 할 때 슈아라고 했는데 요즘은 우리가 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휴대폰 볼 때도 화면을 다 터치해서 이렇게 막 쇼츠 볼 때도 막 쓸잖아요. 화면을. 예, 슈아 그럴 때도 슈아라고 하고 我刷到一个视频, 나 영상 하나 봤어 할 때 이게 막 넘기다가 영상 하나 괜찮은 거 봤다 할 때, 我刷到一个短视频了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드라마를 또 한꺼번에 막 몰아서 보다 할 때도 刷剧라고 표현합니다. 드라마를 한꺼번에 몰아서 보다. 刷剧, 자이자 刷剧的. 不过你一说我又心动了. 근데 네가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좀 끌리네. 我又心动了. 신동은 이게 마음이 약간 설레이다. 그러니까 이성을 봤을 때 마음이 설레다 할 때도 쓸 수 있고 뭔가 누가 야 우리 이번에 어디 어디 갈까 할 때 좀 마음이 움직였다 할 때도 이게 신동러를 쓸 수 있습니다. 快看看票 빨리 표 있나 봐. 표를 빨리 예약하자.
라는 뜻이죠. 네. 여기서는 宅家刷剧 이 표현이 좀 새로운 표현이죠. 네. 자,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你周末有啥安排不？要是没事儿，咱们可以去看那个新上的电影。我本来想宅家刷剧的，不过你一说我又心动了，快看看票。你周末有啥安排不？要是没事儿，咱们可以去看那个新上的电影。我本来想宅家刷剧的，不过你一说我又心动了，快看看票。 네. 宅家刷剧. 자, 다음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대화예요. 我感觉自己需要学点新技能充充电了，不然都快跟不上节奏了。我也是，我知道一个线上课挺靠谱的，要不咱们一起报名，互相监督。 한 번 더 나가요. 我感觉自己需要学点新技能充充电了，不然都快跟不上节奏了。我也是，我知道一个线上课挺靠谱的，要不咱们一起报名，互相监督。 자, 뭐라고 했을까요? 互相监督. 互相监督가 나왔어요. 互相监督. 그 앞에 내용이 뭘까요? 조금 어려웠죠. 새로운 기술을 따라갈 수 없다. 뭘 수업 신청해서 같이 서로 감독하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요거예요. 我感觉自己需要学点新技能充充电了.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我感觉自己需要学点新技能充充电了，不然都快跟不上节奏了。我也是，我知道一个线上课挺靠谱的，要不咱们一起报名，互相监督。我感觉自己 자, 마지막 조금 어려웠죠? 我感觉 내가 느끼기에 自己需要学点新技能充充电了. 내가 좀 자신이 새로운 뭔가 기술을 좀 배워서 충충电 좀 내 자신을 좀 충전해야 될 것 같아. 不然都快跟不上节奏了. 안 그러면은 나 이게 시대의 흐름에 뒤처질 것 같아. 跟不上节奏.节奏는 이건 원래 음악의 그 박자예요. 근데 시대의 그 발걸음 이럴 때도节奏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하도 이제 많이 바뀌잖아요. 시대가 많이 이제 변화가 심하니까 근데 지금 새로운 기술 빨리 배우지 않으면은 이 시대에 뒤처질 것 같아. 그러니까 跟不上 따라가지 못하다. 节奏 시대 박자 시대의 발걸음에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 라는 뜻으로 跟不上节奏 즉 뒤처질 것 같다 라는 뜻입니다. 跟不上不然都快跟不上节奏了。我也是 나도 그래. 我知道一个线上课挺靠谱的. 카오프라는 표현은 우리 수업에서 여러 번 나왔죠. 카오프가 믿음직하다. 아주 믿음직스럽다. 신뢰가 간다라는 뜻입니다. 他这个人很靠谱 하면 이 사람 되게 믿음직스러워. 이게 사람한테도 쓸 수 있고 여기서처럼 어떤 수업이 참 괜찮은 수업이다. 좀 신뢰가 가는 수업이다. 그래서 线上课라고 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있는데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아. 믿음이 가는 그런 수업이 있어. 要不 안 그러면 咱们一起 우리 같이 报名 신청해서 互相监督 서로 좀 감시하면서 혼자 하면은 이렇게 대충 잘 안 하니까 서로 감독하면서 하자. 즉 서로 잘하고 있나 체크하면서 우리 같이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게 어때? 이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互相监督 挺靠谱的 굉장히 좀 믿음이 가는 신뢰가 가는 그런 수업이 하나 있다. 자, 다시 들어볼게요. 需要学点新技能，我感觉自己需要学点新技能充充电了，不然都快跟不上节奏了。我也是，我知道一个线上课挺靠谱的，要不咱们一起报名，互相监督。我感觉自己需要学点新技能充充电了，不然都快跟不上节奏了。我也是，我知道一个线上课挺靠谱的，要不咱们一起报名，互相监督。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조금 요즘 사람들이 쓰는 표현 좀 신조어도 조금 넣어서 대화문을 준비해봤습니다. 5개 대화문인데 여기에 나오는 그 신조어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이 보자. 벌써 20분 됐구나. 자, 장문 몇 개 볼게요. 에이, 저를 망신 주지 마세요. 제가 어찌 당신과 비교가 되겠어요. 이게 한국어가 약간 어색한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나보다 어떤 특정된 분야에서 나보다 훨씬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나를 막 잘한다고 칭찬해요. 그럼 부끄럽잖아요.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그래서 에이 저보다 더 잘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저 창피하게. 이런 뉘앙스의 문장이에요. 저를 망신 주지 마세요. 제가 어찌 당신과 비교가 되겠어요. 신조어가 충충디엔 아니지. 충디엔은 이거는 그거죠. 충전하다잖아요. 충전. 충디엔은 충전하다인데 충충디엔 사람한테 내가 좀 요즘 좀 사람한테도 이거 쓰는 건 이건 요즘 신조어는 아니에요. 휴대폰에 충전하다, 뭐 어떤 기기에 충전하다 할 때도 쓰고 사람한테도 요즘 좀 뭐 내가 좀 충전 좀 해야 되겠어 할 때도 이거 원래 예전부터 오래 전부터 쓰던 표현이에요. 마지막 대화문에서는 사실은 그 신조어는 없어요. 마지막 대화문에는 신조어는 그렇게 딱히 없습니다. 挺靠谱的 요 표현 跟不上节奏 요것도 기억하면 좋고 哎别让我感觉不好意思我怎么能跟你比不起呢比不起 어색해요. 比不起가 아니라 比不上 比不起가 아니라 比不上이라고 해요. 중국어에서는 哎呀比不上 만약에 굳이 비교할 수 없다면 比不上别给我出丑了我哪能比得上你比得上我哪能比得上你 요건 괜찮아요. 跟你比起라는 표현도 안 써요. 别给我出丑了 요것도 괜찮아요. 나 망신 주지 마. 别给我出丑了 나 창피하게 하지 마. 근데 이게 잠깐만요. 别给我出丑了 이거는 다른 상황에서 쓰는 것 같은데 出丑 이게 别给我出丑了 이거는 지금 이 문장 상황에서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이 원문이 무슨 뜻이냐면은 나보다 훨씬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나를 칭찬하니까 내가 부끄럽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别给我出丑了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내 아이가 사람들 앞에서 뭐 막 내가 어쨌든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 나랑 아주 친분 있는 가까운 사람이 지금 한 800명 사람들이 가득한 데서 옆에서 막 이상한 행동하고 막 이상한 말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창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초가 추태를 보이다예요. 추태를 보이다. 그러니까 너 너무 추태를 보이지만 옆에 있는 내가 창피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别给我出丑了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칭찬한 사람이 뭐 추태를 보인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나를 너무 과분하게 칭찬하니까 내가 그 말에 좀 부끄럽다는 뜻이지. 이럴 때는 别给我出丑了 이런 표현을 안 써요. 너의 행동으로 나를 창피하게 하지 마. 이럴 때는 别给我出丑了를 씁니다. 자, 이 표현을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면은 이거예요. 您可别寒碜我了. 자, 요것도 중국 사람들이 거위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寒碜이 뭐냐면은 좀 망신스럽다, 창피하다, 망신시키다, 모욕을 주다라는 구어적인 아주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장에서는 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망신시켜야지, 막 이 사람을 모욕을 줘야지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좀 겸손의 말로 에이 저보다 더 훨씬 더 능력이 있으면서 저를 왜 그렇게 부끄럽게 하세요. 이럴 때도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您可别寒碜我了我哪儿比得上你呀我哪儿比得上你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寒碜 이거는 굉장히 구어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寒碜 구어체 좀 겸손하거나 농담 섞인 말투예요. 특히나 이게 여기 농담으로 왜 저를 그렇게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저 부끄러워요. 저보다 훨씬 더 능력 있으면서 저를 막 그렇게 칭찬하니까 제가 부끄러워요.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您可别寒碜我了我哪儿比得上你呀 네. 寒碜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 문장 하나 더 볼게요. 이 휴대폰은 산 이후로 계속 먼지만 쌓였어. 거의 안 썼지. 휴대폰을 새로 샀는데 안 쓰고 몇 달 동안 계속 이게 집안에 그냥 구석에 놓고만 있었더니 먼지가 쌓였어. 이 휴대폰은
사고 나서 계속 먼지만 쌓였어. 거의 안 썼지. 这手机 사오다 买回来这手机买回来就一直 자, 这手机买回来就一直这部手机买以后一直累了灰尘几乎没有用过 제가 거의 안 썼지라는 표현을 아예 안 썼지로 해야 되지. 아예. 买以后보다는 买以后라는 표현은 그냥 사왔잖아요. 그럼 买回来一直 累 여기 累가 왜 들어가요? 累了灰尘 不知道吉美你这款手机自买以来一直都是灰尘很少用一直都是灰尘왜都是一直都是灰尘 계속 먼지다 쌓이다 할 때 레이를 쓰셨구나 쌓이다 레이了灰尘 레이了灰尘 잠깐만요 레이러灰尘이라는 표현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레이灰尘. 지회는 쓸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쌓이다, 지예요. 여기에서 레이가 쌓이다는 뜻은 있지만 잠깐만요. 레이가 먼지가 쌓이다에서 쓰는 표현이 없어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회는 쓸 수 있습니다. 지회 이거요. 지회了. 지가 쌓이다예요. 지레이 灰尘. 지레이. 이 지레이를 이럴 때 안 써요. 지레이라는 단어는 어떤 경험을 쌓다 할 때 쓰지만 의도적으로 뭔가를 누적해서 막 쌓다, 축적하다. 이럴 때 지레이 뭐 지식을 쌓아 올리다. 그리고 뭐 경험을 쌓아 지레이 징연 경험을 쌓다. 이럴 때 뭐 의도적으로 뭔가 보통 이제 추상적인 것에 뭐 지식을 쌓다, 경험을 쌓다. 이럴 때 지레이를 보통 많이 쓰는데 먼지는 내가 일부러 막 그 의도하고 먼지를 하나하나 쌓아 올려야지 이거 아니잖아요. 먼지는 그냥 그 자동으로 이렇게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지회라고 하든가 또 중국 사람들이 요즘 쓰는 표현이 또 뭐가 있냐면은 这手机买回来就一直在吃灰라는 표현도 씁니다. 먼지를 먹는다. 一直在吃灰根本没怎么用 네. 这手机买回来就一直在吃灰 먼지를 먹는다라는 표현도 요즘 씁니다. 그래서 根本没怎么用 아예 안 썼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지메니 문장도 어색해요. 自买以来一直都是灰尘都是하면은 계속 먼지다. 먼지가 그냥 그 위에 쌓인 거지. 계속 그 휴대폰 자체가 먼지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어색해요. 그래서 자, 这手机买回来就一直在吃灰 하든가 这手机买回来就已经积灰了를 쓰든가 积灰了这手机已经积灰了 吃灰할 때는 一直在吃灰 쓰고 积灰할 때는 먼지가 이미 쌓였다잖아요. 这手机买回来就已经积灰了 已经을 넣어서 积灰를 쓸 때 먼지가 쌓였다. 根本没怎么用 이렇게 지회 혹은 치회를 쓰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지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레이 징연, 지레이 지식 이럴 때 많이 써요. 어떤 의도적으로 뭔가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다, 경험을 쌓아 올리다 할 때 쓰는 게 지레이입니다. 자, 벌써 32분이네요. 힐링 중국어 볼게요. 人这一生不尽人意的事情实在太多了，
你总不能一直难过下去吧？安静下来，把该做的事情都做好，生活自会把该给你的东西在合适的时候一样一样都给你。根本没怎么用，이 하나도 안 쓴 것인지 혹은 조금은 쓰긴 썼다는 것인지 根本 根本 자, 根本没怎么用 하면은 한두 번은 썼을 수 있어요. 根本 根本은 아예거든요. 근데 뒤에 没怎么가 들어갔잖아요. 没怎么用 하면은 원래 조금은 썼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한 번도 안 썼어. 아예 손 대지도 않았어. 그냥 사갖고 와서 집에 그냥 놓기만 했어. 이럴 때는 根本没用 하면 돼요. 根本没用 하면 아예 안 썼어. 근데 根本没怎么用 하면은 아예 그러니까 한국 이게 根本이 사실 아예 거의 100%의 완벽한 그런 부사인데 뒤에 没怎么가 왔기 때문에 그냥 한두 번은 썼는데 거의 안 쓴 거나 마찬가지다. 아예 안 쓴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뉘앙스로 根本没怎么用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썼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번도 쓰지도 않고 그냥 사자마자 그대로 와서 가져왔다. 그대로 그냥 놓고 먼지만 쌓였다 할 때는 根本没用 이러면 돼요. 조금은 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根本没怎么用 하면은 네. 자, 힐링 중국어. 人这一生 사람의 일생에서 不尽人意的事情实在太多了. 不尽人意 하면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 实在太多了. 정말 너무 많다. 你总不能一直难过下去吧? 그렇다고 계속 슬퍼할 수는 없잖니. 安静下来, 마음을 안정하고 把该做的事情都做好.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이제 하다 보면은 生活自会把该给你的东西, 삶은 너에게 줘야 할 물건들을 在合适的时候, 적절한 시기에 一样一样都给你, 하나하나씩 너에게 줄 것이야. 라는 문장입니다. 네. 그래서 인생 자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으니까 거기에 막 휘둘려서 계속 이제 슬픔에 주저앉지만 말고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은 삶이 당신에게 줘야 할 물건들을 하나하나씩 다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人这一生不尽人意的事情实在太多了，你总不能一直难过下去吧？安静下来，把该做的事情都做好，生活自会把该给你的东西在合适的时候一样一样都给你。 네, 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